한방 감기약 중에도 예를 들면 소청룡탕이나 갈근탕인데 거기다 아세트아미노펜을 섞은 약들도 막 팔아요. 그러면 해열도 잘 되라고. 그런 거 먹으면 또 기능적으로 가래도 없어지면서 좋죠. 그 되게 특이한 약 중에 하나가 대승기탕 같은 약인데 이거는 사실 변비약이에요. 근데 변비처럼 변을 보게 하면 열이 떨어지는 애들이 있어요. 관장하듯이. 예. 그런 약들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이들한테요 마행감사탕이라든지 소청룡탕 증류된 약들을 쓰거든요. 꼬마 애기들 6개월 한 1년, 2년 얘네들 쓴 약을 못 먹잖아요. 그래서 이게 증류된 약들을 쓰는데 그런 것들은 꽤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어릴 때 그 감기 걸렸다고 항생제를 막 먹지 말라고 하죠. 외국에선 그런 게 기침이 일반적인데 너무 영유아 때 항생제에 노출되면 나중에 알레르기 쪽으로 잘 가는 성향이 있어서 어릴 때부터는 그렇게 안 하고 잘 키우길 바란다고 많이 얘기하죠. 그럼 뭐 고생하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먹어주면 증류한 약으로 모세기관지염 같은 것들, 천식의 전조 같은 것들도 많이 잡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괜찮아요. 한방 처방들도. 그래서 그런 이제 저희 한의원에 오시는 분들한테는 얘가 그런 성향이 있으니 하나쯤 갖고 계세요. 하다가 있으면 그때그때 먹이세요. 이렇게 얘기도 많이 합니다. 상처에 대한 치료 뭐 하죠? 이게 붙여주잖아요. 하박상은 자연 흡수가 잘 되죠. 온스프도 하고. 찰과상 쓸렸어. 그럼 어떻게 하죠? 소독하고 드레싱을 해주면 좋죠. 그거 그 하이드로콜로이드 그런 뭐 메디폼 이런 거 붙여주면 좋죠. 메디폼의 역할은 뭘까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여기를 습기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 그리고 진물 같은 게 나면 흡수해주는 역할. 그래서 진물이 많은 데는 얘가 퉁퉁 불잖아요. 그럼 또 갈아주고. 열상 찢어졌을 때는 어떻게 하죠? 이것도 역시 씻고 해주는데 병원에 갈 때까지 얘가 마르지 않도록 해주는 게 좋아요. 네, 마르지 않도록 식염수를 잘 뿌려주면서 가거나 그러면 좋고요. 심하지 않은 그냥 째진 정도는 이 수분 드레싱 정도로도 그냥 봉합이 될 수 있죠. 네, 심하지 않은 경우 그럼 붙여두면 되고. 이게 이렇게 갈라져가지고 말라버리면 나중에 잘 붙이기 어려워서 그런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 손이 절단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하죠? 잘 싸갖고 가는데 얼음 해가지고 가는데 거기도 그 거지 같은 거에 식염수 같은 걸 발라가지고 그게 싸갖고 가라고 하잖아요. 나중에 붙일 수 있어야 되는데 말라붙어 버리면 붙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또 이건 또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제 집살림 밥살림 하다가 또 이게 톱질하다가 말이야 비었어. 그럼 어떻게 하죠? 병원을 가보셔야 될 거예요. 그 파상풍의 우려는 있을 수 있으니까 가면 파상풍에 관련된 이제 백신도 맞고 뭐 이렇게 주사를 맞아가고 합니다. 어릴 때 그런 예방 접종을 하더라도 안 하는 사람도 꽤 많거든요. 그게 그래서 하게 되는 경우도 많고. 근데 이게 찔리거나 긁혔을 때 빨리 지혈하기보다는 좀 오래 출혈을 시키거나 잘 씻어내래요. 그래서 세균들이 혈중으로 빠져들지 않잖아요. 그렇게 하는 방식. 감염의 징후가 이런 거죠. 거기가 계속 욱신욱신하고 부어, 고름이 생겨, 주변 여기는 아니지만 여기가 부어, 뭐 임하선이 부었어. 그런 것들이 있으면 이게 균들이 혈관으로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이제 폐혈증이 오는 건데 그렇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상처에는 침치료가 좋아요. 아주 좋아요. 많이 붙여놓아 보세요. 기혈순환이 잘 돼서 빨리 회복됩니다. 화상에도 침을 놓는 거 아세요? 화상 조직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럼 거기 뺑 들어가서 침을 막 놔요. 티침을 놔도 돼요. 왜냐하면 그쪽으로 순환이 잘 되라고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네. 이거는 다 하는 방법. 누구나 많이 해주시면 좋고 빨리 회복시키는 데 중요합니다. 초기부터도 도움이 되고요. 후유증이 좀 남기도 하잖아요. 거기 부위가 뭐 이렇게
좀 부푼다든지 뭐 색소가 침착돼 있다든지 그런 부분에도 뭘 모르고 막 찔러봐. 그럼 어쨌든 새로운 피가 잘 흐르면서 좋아지기도 합니다. 이거 많이 쓰면 좋고요. 복통 벌써 시간이. 배가 아프면 어떻게 하죠? 배 아픈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것 중에서는 어려운 것도 많죠. 어른들한테서 배 소화기가 아프기도 하지만 심장이나 뭐 자궁난소, 아랫배, 혹은 남자의 고환 뭐 이런 것들 때문에도 아플 수 있어요. 근데 심리적 요인도 꽤 있죠. 그러니까 감별을 해서 별거 아니다 싶은 것들은 안정시키는 방법을 잘 쓰면 응급실 안 가도 된다. 그거죠. 핵심이 그거죠. 감별을 어떻게 하느냐가 어렵습니다. 전문의들도 어렵지. 우선은 부위를 봐야 돼. 부위. 그 부위가 아픈 확률이 높다. 여기 아프다. 그러면 간이나 쓸개다. 그죠? 그죠? 여기 쪽이 좀 아프려고 그래. 혹은 여기 명치 쪽이 아프래. 그러면 뭐 식도거나 심장이거나 꽉 조이는 느낌이. 가운데 쪽에서 아픈 것들은 중에는 췌장염인데 췌장염은 막 등까지 아파요. 막. 위궤양은 뭐 위치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 아프겠죠. 그죠? 십이지장궤양은 조금 아래쪽에서 아프겠고 이런 데서 아플 수도 있죠. 여기가 막 터지듯이 아파. 맹장이 아닐까? 장의 문제겠죠. 그 문제를 확인하는 거죠. 내가 방금 뭘 먹고 갑자기 안 좋아. 근데 여기가 아파야지 갑자기 여기가 아파. 그럼 그거는 그 문제가 아니겠죠. 먹은 것 때문에 온 문제가 아니겠죠. 그죠? 네, 다른 문제다. 충수염이 여기도 아프지만 충수염은 처음에 알아보신 적 있으세요? 맹장염. 아직 여기도 안 보는 게 안 계시네. 그 수술도 하잖아요. 뭐로 했잖아. 그때 맞아. 느낌이 어땠어요? 엄청 아니 그러니까 어디가 아팠어요? 배 쪽이 아프네. 그러니까 여기가 아프지 않아. 딱 여기만 아프지 않고 아, 처음에 여기 매석매석하고 토할 것 같고 약간 체한 느낌으로 시작하고 점점 아래가 아파. 여기인데 되죠. 아랫배가 아픈 것들은 뭐 난소 여성분들은 난소 쪽 문제들도 좀 의심해야 되겠죠. 그죠? 위 경련을 겪어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위가 막 틀어지는 것 같아. 막 이게 걸레 짜듯이 막 이래 막 이런 느낌 막 틀어. 왜 그럴까요? 근육층이기 때문에 쪼그라드는 수축을 해요. 으악 쪼이는 듯한 느낌으로 오는 게 위장관의 통증일 때는 좀 그래요. 잘 구분이 안 될 수도 있지만 담석증은 이쪽에서 계속 아파. 줄지가 않아. 쉬어도 안 없어져. 이게 뭐지? 할 정도로. 그리고 굉장히 아파요. 네. 그리고 급성 췌장염을 겪는 경우가 아주 드물게 있긴 있죠. 근데 췌장에 염증이 생긴 건데요. 문제가 생긴 건데 이건 등까지 통증이 있고요. 밤새 아픈 하루 정도 아파요. 그리고 아까 체한 느낌을 시작해서 아래로 내려가는 급성 충수염. 네. 그리고 압박을 해주면 악화되는 거, 좀 이렇게 공간을 점유하는 계통들, 그런 계통들은 좀 아픕니다. 눌러주면. 열이 동반되면 감염성 질환들을 의심하죠. 이게 배가 아픈데 열도 나. 그러면 장염인데 바이러스성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그 충수염의 진단은 좀 특이한 면이 있는데 여기 배꼽하고 여기 골단 여기 튀어나온 뼈 있잖아요. 여기를 3등분 했을 때 이 아래쪽 3분의 1 부위를 맥버니 포인트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를 쭉 누를 때는 안 아파. 눌렀다가 뗄 때 아파. 네. 보통 이게 눌렀다가 뗐다고 안 아프잖아요. 근데 거기는 눌렀다가 떼면 아파. 압박받았다가 풀어지려고 하니까 되게 아프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잘 안 드러나. 충수가 되게 작거든요. 그래서 이 응급실에 가도 긴가민가 막 이런 경우들. 그래서 아파서 죽겠는데 좀 더 봅시다. 좀 더 봅시다. 몇 시간을 이렇게 지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네. 바로 확인이 되고 너무 아프다 하면 그걸 바로 확인하겠지만 아닌 경우도 많다. 예. 그 혈액 검사에서 백혈구 수치 올라가는 것도 확인하고 담낭은 담도염 이쪽에 오심부터 시작되고요. 위궤양이나 십이지장궤양은 속쓰림 같은 증상과 관련이 있겠죠, 그죠? 개실염은 빵빵하게 차는 이런 요게 좀 개실 자체는 안 아플 수 있는데 염증이 생기면 아픈 그런 거죠. 네, 췌장염도 아까 둔한 통증 묵직하게 굉장히 아픕니다. 등까지 아프고요. 황달도 좀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요.
이 표가 거기서는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의사와 빨리 진료를 받으래요. 그런 거예요. 지속적인 통증은 쭉 가면 결석계통들을 봅니다. 안 없어지고 계속 아프고 그 지속되는 통증의 정도가 세요. 복부 그 국소적이지 않고 전체적인 것들 중에서 보면은 이제 배가 전체적으로 이쪽이 아프냐 어디냐 위치에 따라서 이제 그 통증의 위치를 정해요. 그러니까 열이 많이 나거나 여기 나온 대로 음식을 못 먹을 정도로 그리고 구토 설사가 심하거나 소변에 문제가 생기거나 아파서 배를 만지기도 어려울 정도고 혈변도 보고 외상을 이후에 아프다 이런 계통들은 굉장히 강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 계통들은 병원에 얼른 가는 게 맞고 별로 그러지는 않으면서 아픈 것들은 핵심이 뭐예요? 부위를 잘 찾아보면 그 비슷한 부위가 아플 것이다. 그 곳의 장기가 문제일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된다 이거죠. 네. 근데 애들은 뭐 저렇게까지 오겠습니까? 뭐 췌장염 오고 당남염 오고 그러겠습니까? 어른 얘기지, 그지? 네. 애들은 일상적으로 어떤 걸 봐야 되냐면 배가 아플 때 뭐 먹었는지 봐야죠. 네. 그리고 체할 만한 걸 먹었는지 또 급하게 먹었는지 먹을 때 상황, 피로거나 힘든 상황이 있었는지 전에도 이런 식으로 아픈 적이 있었는지 아닌지 이건 처음이에요. 이렇게 아픈 거 이런 느낌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오랫동안 아팠는지 이런 것도 같이 다 고려하고 아까 얘기한 발열, 오심구토감이 있는지 설사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고려한다. 그런 게 많이 보이면 우선 병원을 가야 되는 게 맞고 그런 게 별로 심하지 않다라고 하면 어떻게 복진을 해보면서 아픈 부위를 찾는 게 먼저다. 네. 애들은 어떨 것 같아요? 딱 두 가지죠. 여기 아프거나 여기 아프거나. 여기 아팠다. 체했군. 열받았군. 스트레스 받았군. 아랫배가 아프다. 그런 거죠. 네. 장에 문제가 있구나. 네. 그렇죠. 장에 문제 있는 것 중에는 좀 그런 것도 있어요. 과민한 신경성 증상도 많이 있어요. 예민한 애들은 배가 스트레스만 받아도 화장실 가야 된다는 거죠. 그건 별로 안 아파요. 냅두면 금방 나요. 그죠? 자, 배 아플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주십니까?